합시다. 1차에서 2차로 늘어난 것뿐인데, 웬만하면 얘는 거의 다 그래프로 해결을 할 거야. 오케이? 잘 봐. 첫 번째.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가 이거였지.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개겠죠. 맞아? 오케이? 잘 봐. 그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0이라는 걸, 됐니?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보자면 x축으로 볼 거야, 그지?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로 보겠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뭘도 봐야 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뭘도 봐야 돼? 어? 아, 그러니까. 그치, 판별식으로 봐야죠. 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가 0인 건 보지 않을게요. A가 0이면 이제 1차가 돼버린 거니까. 1차는 이미 봤잖아. 그지? 잠깐만. 음, 이렇게 맞겠다.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눌게. 됐어? 그럼 한 번 더. 한 번 D가 양수일 때, D가 0일 때, D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럼 A가 양수면서 D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알파, 베타, 근이 두 개 있었겠죠. 맞아? 그럼 첫 번째.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요렇게겠다, 그죠? 맞나? 맞아? 얘는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그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등호만 붙이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맞죠? 세 번째. 작은 범위는 이쪽이군요, 그죠? fx가 0보다 작다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사이값이라고 보통 부르죠. 됐어? 작거나 같으면 알파보다 커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등호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됐어? 한 번 더. D가 0이면 이렇게 접한다 이거죠. 맞아? fx의 양수인 거? 여기가 근이 알파, 중근이 알파였다고 하면 fx의 0보다 큰 범위가 뭐가 돼?
알파만 아니면 되죠. 흔히. 알파만 되고 빼고 다 0보다 크죠. 맞아. 특이하다, 그지? 좋아하겠다, 그죠? 오케이? 한 번 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분요, 그죠? 됐어? 이해가? 세 번째. 0보다 작은 거 없어요. 맞죠? 작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거. 작은 건 없는데 같은 건 있죠. 뭐? 뭐? 오케이. x는 알파. 마치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딱 저렇게 하나의가 딱 나오죠. 돼? 좋아하겠네, 그지? 맞아. D가 음수면 이렇게 떠 있다 이거죠. 맞아? fx가 양수인 거 모든 실수.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것도 모든 실수. fx가 0보다 작은 것도 해가 없다. 작거나 같은 것도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B가 음수면 명확하네요. 그죠? 자, A가 음수입니다.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그죠? 알파, 베타.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주로 이렇게 물을 거야. 부등식에 해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생성되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며, 즉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부터 판단. 그리고 근이 판별식이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판단.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얘기가 처음에 진행될 거야. 그런 문제들이.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해에 대한 조건들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x축과 몇 번 만나고 이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돼? fx가 0보다 큰 범위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이번 여기가 사이값이 되죠. 되니? 외우라는 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 알겠지? 어렵지 않잖아, 그지?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0보다 작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크고. 맞죠? 마찬가지.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됐죠? 오케이? 됐냐? 음. 한 번 더. 이렇게 있었어. fx가 양수인 범위는 존성? 연병의 새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치. 얘도 그죠.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죠. 그지.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알파가만 아니면 돼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모든 실수. 됐죠. 오케이? 돼? 이거 음수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겠네요. 그죠?
얘도 얘도 해가 없고요. 얘도 얘도 해가 무수히 많겠네요. 즉 모든 실수겠네요. 그죠? 맞나요? 맞죠? 오케이. 간단하다, 그지? 헤이, 잠깐만. 들어. 안 어렵지? 오케이. 아씨, 뭔 말 하려고 그랬는데. 음. 아, 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크다 또는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잖아. 맞지? 뭐보다 크다 또는 작다. 가져. 여기 맞네. 두 개 가져도 돼. 하나 더 저기 밖에. 어. 크다, 작다 기준이 뭐야? 같다야, 그지? 같다야. 같은 걸 기준으로 그보다 큰지 그보다 작은지를 보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되니? 자, 들어. 이 생각을 해.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오케이? 가 주어져.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는 0보다 큰 범위가 얘의 해가 돼?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줬어. 그럼 머릿속에 그리겠지. 이렇게 있어. 만약 이렇게 있으면 큰 범위가 사이값이 안 돼. 이 그림은 아닐 테야. 그지? 맞아? 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이값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 fx는 0의 해가 알파와 베타일 거야. 그래서. 그치. 사실 이것부터 판단이 되죠. 부동호를 등으로 돌려서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지. 그 말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쓰거나.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부등식의 를 보고 방정식의 해로 되니? 인식해서 fx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되니? 해를 보고 식을 추론한다는 얘기야. 돼? 이해가? 물론 그리고 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얘를 보고 그치? 이게 사이값인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A의 부호도 판단하겠죠.
이런 행위들을 할 거라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냥 2차 부등식을 딱 정직하게 주고 걔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그치? 그게 x축과의 교점일 테니 그 점 체크한 다음에 윈지 아래인지 보고 사이값인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지 되니? 판단할 거니까. 되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할 거라는 거야. 알겠어? 돼? 두 번째. 당연히, 예를 들어, 이런 꼴이 나오면, 오케이? 이게, 요렇게 그냥 넘기면 되잖아. 이 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뭘로 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맞아. 얘가 더 큰 범위면 요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치? 한꺼번에 봐도 되고요. 하나로 몰려서 하나의 함수로 봐서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각을 독립적으로 보셔서 해결하셔도 되고, 그건 편할 대로.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더 좋냐를 판단하시든가, 혹은 묻는 걸 판단하시든가. 알겠죠? 돼? 되겠냐?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일단. 자, 봐. 아,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네, 이거 좋아해요. 이 꼴을 물어. 이게 방정식에서도 있었죠. 맞니? 만약에 fx는 0에 두 근이, 이거 니네 이번에 기출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걸 묻잖아. 그럼 얘가 알파 또는 얘가 베타여야 되니까, 여기서 x는 뭐 n분의 알파 마이너스 n이랑 n분의 베타 마이너스 n 넘겨서 얘가 알파다, 얘가 베타다 해서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오케이? 됐니? 똑같아. 똑같아. 먼저 뭐부터 해? fx가 0보다 큰 거. 얘의 해를 구해. 됐어? 예를 들어 그 해가 이렇게 줬어. 돼?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라고 줬다고 쳐. 그러면 두 번째 mx 플러스 n이 이제 알파보다 작다. 또는 mx 플러스 n이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합니다. 이 얘기.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서. 오케이? 봐봐.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됐어? 얘를 떼고 봐. f가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여기서. 돼? 돼? 그러니까 뭐. 얘가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2x 빼기 k가 마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2분의 k-3보다 크고 2분의 k 플러스 9보다 작은데 네가 마일이고 네가 5였다 이거죠. k는 그래서 1 답이겠네요. 그죠?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됐어? 자,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겠구나. 아, 이거 얘기 좀 하자. 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 라는 말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라는 말은 서로 두 개의 말은 어때? 같은 말이야, 그치? 맞죠? 서로 같은 말이야, 그치? 되니?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gx보다 크대. 됐어? 그 말과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 fx1이 gx2보다 크다. 저 두 개의 얘기는 서로 같아 달라. 요 두 문장은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모든이랑 의미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치. 얘는 f와 g의 같은 값을, 어떤 값이든 같은 값을 넣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서로 다른 값을 넣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가능해. 이 그림이 가능해. 그지? 뭘 넣든 f가 위에 있으니까. 맞아? 맞지?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이 그림은 불가능하죠. 그죠? 맞아? 왜? 서로 다른 값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였다면 역전돼요. 그죠? fx1이 gx2보다 작아. 그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래야 되죠. 이래야 됩니다. 즉,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커야 돼요.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커야 됩니다. 됐니?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됐니? 그러니까 얘는 fg 각각, 됐니? 따로 최대 최소를
구해서 대소 비교할 거야. 되니?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해. 한쪽으로 묶어서 이렇게 가능해. 되니? 될까? 됐어? 됐지? 오케이. 마지막. 구간, 요 구간이 있어. 에서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대. 뭐 이렇게 줬어. 되니?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줬어. 어떤 구간이든 혹은 모든 실수든 뭐든. 오케이? 됐어? 자, 뭐 하면 돼? 요 구간에서, 되니? 전부 다, x에다 뭐 3 넣어볼게. 3 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 4 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나? 100을 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나? 할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돼.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보면 되죠. 가장 큰 놈이 와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치?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이게 부도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됐니? 얘 또한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최대최소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치? 이해가? 되겠니? 되십니까? 구육5 969만 한번 풀어봐. 아씨, 이거 녹화 멈췄었네. 아씨. 이렇게 돌려서 각각을 풀겠죠? 똑같이 각각의 부등식을 해를 구하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간고사 때도 한 번 했던 요 얘기 나옵니다. 근해 분리 나옵니다. 기억나? 뭐 하는 얘기야? 언제 쓰는 얘기야?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언제 쓰는 얘기야? 어, 아무도 몰라? 근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제시될 때 쓰는 거야. 그때 이렇게 쓸 때. 들어. 이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을 다 써야 될 때가 있고 기만 써도 될 때가 있다고. 언제 왼쪽으로 가냐면 기준점으로부터 근이 모두 같은 방향에 있으면 판때기를 다 쓰는 거고 기준점으로부터 근이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면 기만 쓰면 된다고. 오케이? 판때기 쓰는 경우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는데 두근이 모두 K보다 크대. 됐어? 판별식 D 0보다 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크죠. 기준점 f에다 k를 넣은 게 양수입니다. 그죠? 요 세 개를 뭐 하는 거야?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 셋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 부분을 체크하면 되겠죠. 오케이? 되니? 한 번 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란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그럼 판별식 D가 여전히 0보다. 아,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등호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어. 알겠지?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있으면 저거 떼야 되죠.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면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판별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작습니다. 아, 예, 대칭축. 여기가 왼쪽에 있죠. 됐나요? 마지막 기준점 k를 넣으면 양수죠. 위에 있죠. 돼? 또 공통부분 찾겠죠.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에 있대.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도 D가 0보다 크거나 또는 크거나 같거나 그치? 서로 다른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크고 L보다 작습니다. K와 L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K 넣어도 양수, L 넣어도 양수. 그죠? 중간고사 할 때도 봤었죠. 2차 방정식 할 때. 됐지? 됐어? 이 다음 얘기도 중간고사 할 때, 개념할 때, 겨울방학 때는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근의 부호에 관한 정보를 물을 때야, 뭘 볼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곱, 그리고 판별식 T의 부호를 체크하면서 보는 거야. 오케이? 봐. 이 얘기입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 판별식 d,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 양수 맞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판별식은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로 나오겠다. 그지? 부호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근이었다는 얘기니까. 됐니? 허수라는 건 부호가 없잖아요. 그죠? 됐어? 한 번 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 음수, 두 근의 곱 양수 됐죠? 됐나? 판별식 똑같겠죠? 그죠? 됐어?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란 말이 나오면 합의 부호는 알 수가 없죠. 왜?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큰지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큰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맞아? 하지만 두 근의 곱은 확실히 음수예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겁니다. 그죠? 왜 하나 양수 하나 음수니까. 그지? 같아질 리가 없잖아. 그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 근데 이런 표현을 주면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합의 부호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뒤에는 똑같을 거고, 그지? 아까랑. 이번엔 합이 음수였겠네요. 그죠? 이번엔 합이 0이었을 겁니다. 그죠? 뒤엔 다 똑같을 거고, 그죠? 합, 곱, 판별식 부호 세개를또 각각 구해서 공통범위 체크하는 겁니다. 부등식에서의 연립은 공통범위를 체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겠니? 돼? 될까? 연립 2차 부등식은 별게 없어요.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그냥 각각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나한테 나열해 줄 거야. 알겠니? 돼? 자, 마더턱 받아가야 돼. 돼? 부등식 끝냈어. 여러 가지 방정식도 해결해.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나가야 돼. 센 마더텅. 오케이? 자, 헤이. 마더텅 받으면 보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다 풀면 되게 많단 말이야. 돼? 일단 우리가 진도를 진행할 때는 별 2개짜리랑 별 3개짜리만 풀어. 알겠지? 별 4개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볼게. 트라이를 해볼게. 알겠지? 마더텅은 별 2개, 별 3개야. 알겠죠? 여러 가지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 센 다 끝내시고. 알겠어? 학교 안 가잖아, 내일. 공부해. 알겠지?